안녕하십니까. 별들의 전쟁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결승입니다. 오늘 1국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결승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안국현 선수 대 커제 선수의 대진이 됐는데요. 일단 안국현 선수의 그 준결승전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 아무래도 탕웨이싱에게 조금 객관적으로 불리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됐지만 정말 멋지게 특히나 두 번째 대국에서 정말 멋진 바둑으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결승에 네. 진출했고 그 기세가 이번 결승전까지 꼭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리의 여신이 결승에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대망의 결승전이니만큼 전날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아무래도 경기 날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은 좀 긴장을 놓을 수도 있었던 날일 것 같은데요. 안국현 선수 표정 좋습니다. 네, 대국하는 두 선수를 앞에 두고 이제 여러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커제 구단이 입장합니다. 이때부터 심리전, 이제 전초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는 안국현 팔단. 약간은 피곤해 보이는 커제 구단입니다. 어려운 상대한테 힘들게 이기고 올라와서 굉장히 기쁘고요. 결승전 상대도 워낙 강한 선수지만 충분히 제가 좋은 내용 보여준다면 좋은 승부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눅들지 않고 제가 잘 두어보겠습니다. 장고대국을 계속 두면서 준비를 했고요. 커제 선수랑 두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상대 최근 기복 같은 걸 많이 보면서 잘 맞춰갈 수 있도록 그런 점을 많이 중점으로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스타일적으로는 저랑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은 저한테도 오히려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우승을 하면 그 자체로 너무 기쁠 것 같고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이제 그냥 그 기쁨을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자회견장에서 안국현 팔단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렇게 많이 긴장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안국현 팔단이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좀 자신은 도전하는 입장이다라고 했어요. 네,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네. 커제 구단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커제 구단 최근의 컨디션이 꼭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일단 계속해서 준우승을 지금 중국 자국 내에서 하고 온 상황이고 기자회견을 이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좀 피곤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안국현 팔단 같은 경우는 정말 커제 구단 이 한 명만 지금 보고 이렇게 네.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중국 기사에게 강한 안국현 팔단 그리고 한국 기사들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커제 구단의 만남입니다. 자, 오늘 대국이 오전에 시작된 만큼 오늘은 안국현 선수가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승 1국 아주 중요하죠. 과연 첫날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 1국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대국장으로 가봅니다.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자, 4년 만에 한국 결승 진출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뭐 결승전 중계를 뭐 못 해드릴 때도 있고 안 해드릴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일단 결승전 그리고 꼭 안국현 팔단이 좋은 결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자 2시간이 주어지는 삼성화재배 초읽기는 1분 5회입니다. 자, 3년 동안 이 중중 결승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커제 구단이 있었고요. 네, 안국현 팔단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도 사실 4강에 혼자 올라가서 또 네. 공교롭게도 올해 만났던 탕웨이싱 선수와 만났었는데 1국을 이겼었는데 아쉽게 2국과 3국을 패하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고요. 하지만 올해 완벽히 이렇게 똑같은 상황으로 네. 4강에 혼자 올라가서 또 상대는 탕웨이싱. 근데 이번에는 멋지게 지금 복수를 하고 결승에 진출했거든요. 끈기와 집념을 제대로 보여줬었고 한때는 승률이 3%까지 떨어질 정도로 그렇죠. 많이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뭐 인간의 눈으로 봐도 이길 것 같지가 않고 네. 인공지능
우승의 퍼센테이지도 진짜 거의 뭐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던 바둑을 역전시켰고요. 커제 구단이 좀 그런 거를 이제 빗대어서 이제 결승전 그 상대가 정해졌을 때 인터뷰 때 뭐 안국현 8단은 인공지능과 네. 비교를 했죠. 인공지능 퍼센테이지가 뭐 90%가 그러니까 거의 뭐 이길 수 없는 바둑을 이길 정도로 강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 승부라고 할 수 있는 결승에서 중국의 커제 구단까지만 꺾어주면 안국현 8단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드라마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국현 8단 물론 엄청난 강자이지만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바둑 팬분들이 생각하는 우승 후보를 꼽을 때 우승 후보에 사실 속하는 멤버는 아닙니다. 지금 랭킹도 20위권이고요. 하지만 한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대회에서 우승할 때도 그렇고 우승 후보는 아닌데 한번 기세를 타면 정말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중국 선수들에게 굉장히 자신감 있고 그리고 성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기 때문에 뭐 자신감이 있겠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커제 구단도 안국현 8단과 그 신하오베에서 만났을 때와는 지금 심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느낌이 많이 다르겠죠. 네. 한번 두 기사는 만난 적이 있어요. 커제 구단이 한번 승리를 거둔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의 안국현 8단이 훨씬 더 까다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결승 상대가 정해지고 나서도 상대를 많이 인정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고요. 커제 구단이 사실 최근에는 흑번으로 둘 때 지금 우상기 쪽을 지금 3-3으로 두었는데 원래는 화점으로 두고 지금처럼 이렇게 소목 그 다음에 3-3이 아니라 날일자로 두는 것을 더 많이 둡니다. 근데 네. 조금 기분 전환 겸인지 아니면 좀 흑번이 되었을 때 이렇게 둬야겠다 연구가 있었던 것인지 오늘은 첫 수를 3-3으로 뒀고요. 안국현 8단은 뭐 100을 잡는다면 이 포석 확실히 생각을 해왔을 것 같습니다. 준결승 2국에서는 모르는 포석을 썼더니 초반부터 밀렸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안국현 8단과 이제 커제 구단의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은 커제 구단이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실리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안국현 네. 8단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국 흘러가는 것 자체가 당연하게끔 커제 구단의 실리 이후 안국현 8단의 두터움을 견제하는 안국현 8단이 두텁게는 두는데 그렇다고 또 그냥 뭐 우주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집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안국현 8단이 두텀을 중후반에 어떻게 그 집으로 만드느냐 그런 부분에서 승부가 갈릴 것 같고 안국현 8단이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스타일 부분으로 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엄청 치열한 바둑을 두 선수가 두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전체적으로 대륙적으로 좀 판을 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 아마 안국현 8단이 커제 구단하고 좀 자신의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한중전이 펼쳐지게 되면 중국 기사들이 초반에 실리로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오늘도 그렇게 흘러갈지. 안국현 8단은 초반부터 이렇게 실리로 앞서 나가는 바둑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항상 좀 두텁게 그리고 전투를 하는 감각이 다른 기사들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싸워라고 이렇게 기보를 보다 보면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고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사들이 이제 안국현 8단의 이제 독특한 전투 감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도 계속 그걸 고수하는 걸 보면 그 수단이 잘 들어맞는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네. 스타일하고 아주 잘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장면에서는 잘 안 싸우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장면에서 의외로 지금 싸워도 만만치 않다. 이런 수순들을 잘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상기 같은 경우가 이제 3-3이잖아요. 네. 3-3이기 때문에 저 우상기 모양 같은 경우는 항상 백이 이렇게나 가장 이제 기본적인 정석은 네. 이거죠. 흑은 실리, 백은 세력을 쌓는 가장 자주 나오는 그런 정석이죠. 지금은 어느 한쪽으로 걸치는 건 별론가요? 걸치기보다는 지금 네. 바둑 자체가 약간 흑을 거의 뭐 노골적으로 3-3 두고 3-3 들어가고 이렇게 뒀기 네. 때문에 어느 한쪽을 걸친다는 것은, 특히나 이제 상변에서 걸치는 것은 이곳에 돌이 있어서 백이 집을 지어봤자 별로 커지기가 어렵고, 여기서 걸치는 것도 흑이 이렇게 둔 다음에 어디 벌려도 흑이 또 상변에서 모양을 좀 갖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냥 차라리 눌러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변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요. 바로 빈귀로 갔습니다. 우아귀 한 점은 가볍게 보고 있는 건가요? 우아기 같은 경우는 백이 먼저 둔다면 뭐 여기를 붙이고 이곳을 젖혀서 이런 식으로 안정을 취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은데 지금 안국현 팔단 생각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리고 이 모양이 들여다볼 때가 선택이 조금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이지만 이건 나중에 흑이 이었을 때 못 살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국 기보들을 보면은 그냥 여기를 끊어서 잡는 기보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흑이 이제 손을 돌려서, 만약에 저 우상기를 안 뒀더라면 이런 데를 두면서 이제 모양을 키울 텐데, 물론 이렇게 둬도 한 판의 바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네. 안국현 팔단은 일단은 우상기의 흑 모양을 조금 아래쪽으로 눌러 놓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중앙에 있는 주도권을 잡아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준결승전 끝나고 한 달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훈련은 잘했겠죠. 안국현 팔단이 그 이후로 시합은 없었거든요. 네, 시합이 없었어요. 사실은 네. 뭐 너무 많은 것도 좋진 않지만 그래도 몇 판 정도는 사실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없는 부분을 국가대표팀에서 좀 많이, 그래도 정말 많이 좀 도와준 것 같아요. 네. 이 안국현 팔단 제한 시간 2시간, 이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연습 대국도 많이 하고 커제 네. 구단의 바둑도 많이 연구하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건 있죠. 왜냐하면 커제 구단 같은 경우는 반대로 뭐 대국을 좀 너무 많이 해서 지금 피곤하다 이렇게 뭐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큰 승부도 있었고요. 네, 지금 한 달 사이에 커제 구단은 준우승을 자국 내에서 2개나 차지했어요. 참 대단한 성적이지만 본인은 만족스럽진 않을 테고요. 네. 이 두 개의 대회 모두 이제 중국 내에서는 작지 않은 기전이었는데요. 각각 리친청 그리고 탄샤오. 네, 탄샤오에게 막혀서 바로 이 탄샤오 구단에게 진 건 이틀 전입니다. 네. 정말 따끈따끈한 뭐 네. 소식이고, 그러니까 커제 구단도 지금 뭐 기분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피곤할 수 있겠네요. 네. 이틀 전에 치르고 전날 기자회견 일정이 있었으니까 거의 바로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안국현 팔단이 우상기 쪽을 이렇게 한 칸 뛰었는데, 저렇게 한 칸 뛰는 것도 정석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흑은 이곳을 붙이고 백은 손을 뺄 때도 있고, 만약에 계속 진행시킨다면은 이렇게 중앙을 호구로 둬서 모양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정석입니다.
근데 손을 뺄 때가 많아요. 손을 빼기 위해서 한 칸 뛸 때가 많고, 이렇게 이제 후수를 잡으면서도 중앙 쪽에 이제 두터움을 쌓을 거면은 대체로 선택하는 게 뛰는 것보다는 느는 것을 좀 더 선택을 많이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둘 다 두터운데, 실리 면에서는 아까 모양이 흙이 실리가 차지하려고만 하면은 확연히 더 차지할 수 있거든요. 아주 많이 눌리는 느낌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 물론 백이 두텁긴 하지만 흙의 집도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이거는 집만 따져도 스물네 자체 확정가가 24집이거든요. 근데 이제 늘어서 뒀을 경우에는 원래대로라고 본다면은 이게 이제 정석인데 한 12집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부분적으로 이런 행마가 나왔을 때 어깨 짚고 한 칸 뛰면 끼우는 것도 나오는데요. 지금은 별론가요? 아니요. 끼우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끼우고 난 다음에 뭐 이으면 이곳을 한 칸 뛴다든지 여기로 두는 것도 이것도 물론 둘 수 있는 수법 중 하나입니다. 근데 흙은 이 붙이는 것이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참고도대로 집이 가장 크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붙이는 수를 좀 더 많이 두고요. 안국현 네. 8단이 좌상기 쪽을 이제 눌러가면서 뭐 원하는 그림은 당연히 뭐 이런 그림을 지금 원하는 거겠죠. 보통이라면 흙이 여기서 나와 끊는 수를 선택을 많이 합니다. 나와 끊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많이 되거든요. 네. 안국현 8단 생각은 우상 쪽에 그 응원군들을 미리 만들어 놨고 좌변 쪽도 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싸움은 불만 없다. 흑의 입장에서도 저곳을 끊고 싸운다는 것은 뭐 끊고 싸워서 어딜 잡거나 공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전투를 통해서 판을 좁혀 나간다, 백의 모양을 줄인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로 둘 수 있습니다. 우상기 돌과 연계해서 눌러 나가고 있고요. 지금 좌하기 쪽을 들어갔는데 글쎄요, 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막 커 보이는 곳은 아니거든요. 뭐 하변이나 우하기나 이런 것보다 하변, 우하기 이런 곳들이 일단은 좀 더 커 보이는 곳이고 네. 여기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붙일 때 아마도 커제 구단은 이런 정도로 그냥 활용을 생각하고 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를 늘어봤자 여길 끼우면은 투기가 애매해집니다. 양쪽 지키기 어렵겠네요. 원래대로 뭐 이런 네. 식으로 지켰다가는 괜히 갈라지면서 곰마만 되고 그렇다고 이거를 막고 이곳을 막자니 이것도 괜히 건드려서 전투가 좀 이상해지거든요. 좌기 같은 경우는 워낙 단단해서 흙이 더 이상 맛을 노릴 수가 없고요. 네, 3-3이 제대로 비어 있어야 느는 것이 강력할 텐데요. 거제 구단도 역시 그곳은 지금 계속해서 둬봤자 별게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길에 활용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커제 구단 스타일 여기를 나중에 뭐 젖혀갈 때 이런 식으로 다시 되젖히는 그런 좀 활용 수단을 남겨놓겠다. 그런 정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거제 구단도 좌상기 쪽을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좌상기 쪽은 이제 백이 두면은 이곳을 이제 막아야 될 텐데 나가고 젖혀 이으면은 백이 만약에 받는다면은 선수를 이제 다른 곳을 발빠르게 두고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 끊어갈 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참고들은 나와서 끊을 때 백이 늘어서 싸웠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막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흙의 자세가 중앙 쪽으로 낮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백도 당장 건드리기에는 느린 곳이 되겠고요. 이게 안국현 8단 약간 스타일이에요. 이런 수가. 사실 저 수는 네. 흔히 이야기하는 그 뭐 족보에 있는 수는 아닙니다. 원래 뭐 정석에 있는 수는 아닌데
양국현 8단이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둔 수예요. 원래 우상규 같은 경우는 원래 정성을 여기 두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단수 쳐서 두던지 호구를 둘 때 흙이 늘 수도 있거든요. 이때 이제 한 칸 띄어서 두던지 이런 정도가 보통이고 지금 날일자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원하는 것은 이렇게 밀어달라. 이런 식으로. 중앙 모양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라면 당연히 백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흙이 손을 빼기는 어려워요. 여기를 뭐 뒤에서 막는 것이 아니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아예 뚫어버리는군요. 네, 이 한 점을 네.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은 받아야 돼요. 근데 흙도 밀어서 두는 건 당연히 지금 안 좋고 손 빼자니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의 선택도 거의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곳을 지키면서 전투가 될 텐데요. 이 모양의 전투는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나와서 끊었을 때랑 약간은 비슷한 의미예요. 백의 입장에서는 백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싸울 수 있고 흑의 입장은 전투를 통하면서 이제 판을 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합니다. 전투 자체는 백이 유리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또 수를 많이 투자한 곳이기 때문에 백이 뭔가를 얻어가야겠습니다. 네. 네, 역시 찔러서 끊어가려는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묘한 부분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커제 네. 구단이 나와서 끊는다고 커제 구단이 전투를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국현 8단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묘하게 둬서 상대로 하여금 반발을 좀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지금. 안국현 8단이 이제 내년 초에 뭐 정확히 날짜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입대가 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입대하기 전에 정말 너무나도 멋진 결과를 좀 만들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첫 우승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우승에 대한 열망이 훨씬 더 클 것 같고요. 그렇죠. 세계 대회를 우승한다는 건 정말 뭐 거의 이루기 너무 힘든 그런 목표잖아요. 네. 그리고 기사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군 입대를 하면은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갔다 오면 좀 성적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그래서 다 한다고 볼 수 있죠. 네, 항상 네. 많은 그 기사들이 가기 전에 최대한대로 성적을 많이 올려놓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흙이 중앙 쪽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여길 이어서 바로 축이 되죠. 이걸 늘어서 둔다고 해도 약점이 있어요. 네, 약점이 있어서 네. 좀 어렵습니다. 커제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랭킹이 잠깐 아주 잠깐 2위로 내려왔었죠. 한 달 동안 그랬죠. 네. 하지만 다시 지금 1위로 복귀를 했고요. 네. 뭐 아직도 확실한 1위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워낙 이제 미위팅 구단도 점수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1위인 커제와 2위인 미위팅은 이제 10점이 채 나지 않는데요. 네. 차이가 뭐 사실상 없죠. 뭐 네. 당장 역전이 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고요. 뭐 그건 한국의 환경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한국도 비슷합니다. 네. 이제 신진서 구단이 박정환 구단을 랭킹 포인트를 점수를 역전을 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역시 그 한국과 중국의 1인자는 박정환과 커제 이렇게 생각을 네. 많이 하죠. 그러니까 랭킹 포인트는 역전을 지금 뭐 당했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세계 대회에서 보여줬던 게 아직까지는 이 두 선수가 높기 때문에 네. 한국현 8단 지금 입구자로 행마를 했는데 저런 수를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축과 장문이 안 될 때 바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괜히 결국 흙이 탈출하고 나면 부담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흙이 사실 이렇게 늘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백으로 둔다면 어디로 행마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 수가 떠오르기가 좀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네, 다음 흑의 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먼저 정비를 해두고 이제 전투 돌입을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은 백이 수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두 개로 갈라져 있거든요. 네. 지금은 뭐 서로가 서로의 진영으로 조금 돌이 진출을 할 것 같아요. 백이 이제 뭐 한 칸을 뛰던 두 칸을 뛰던 이런 모양은 결국 여기 언저리를 좀 선수로 할 수가 있거든요. 한 칸을 뛰어도 마찬가지고요. 네. 흑 입장에서는 이 날일자 행마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백도 이렇게 뛰어서 나오게 된다면은 흑은 중앙 쪽으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백의 진영을 조금 지우고 백도 자연스럽게 하변으로 나오면서 흑의 모양을 좀 지우는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초반에 워낙 커제 구단이 뭐 3-3 두고 3-3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확정가는 흑이 당연히 많아요. 당연히 많지만 결국 이런 바둑은 안국현 8단의 이 좌변 이런 모양이 어느 정도로 이제 집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국현 8단이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이 했겠지만 커제 구단하고 둘 때는 물론 뭐 준비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적인 부분도 확실히 좀 생각을 하면서 대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커제 구단이 워낙 속기이기 때문에 네. 뭐 안국현 8단이 먼저 초입기에 들어가는 건 거의 당연시하게 생각이 돼요. 하지만 뭐 안국현 8단이 초입기에 들어갔는데 커제 구단이 뭐 1시간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면 좀 너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먼저 초읽기에 들어가는 건 누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언제 들어가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냥 조금 이상적인 시간은 커제 구단이 안국현 8단이 초입기 들어갈 때 커제 구단이 한 뭐 20분에서 20분 정도 남아 있을 정도면 굉장히 뭐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면. 네. 안국현 8단이 그냥 하변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변을 한번 붙이면서 우변 쪽에서 흑이 집이 나는 걸 좀 방해를 했어요. 흑이 이런데 이제 날일자로 두면서 백을 좀 압박하면서 우변에 집이 날 수 있는 부분을 좀 견제를 했고 흑은 우변 같은 경우는 뭐 건드려 보더라도 이렇게만 두더라도 흑이 뭐 집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백은 좀 더 뭐 강하게 이런 식으로 좀 둘 수도 있고요. 오히려 백이 좀 자연스럽게 정비가 됐는데요. 네, 흑 입장에서 별로 뭐 건드리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저곳은. 뭐 백이 또 두더라도 흑은 크게 다칠 곳은 없어 네, 보입니다. 또 두더라도 뭐 네. 져치고 단수 치는 거 선수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조금 더 이제 뭐 재주를 부린다면 뭐 이 정도로 둘 수는 있겠지만 네. 뭐 흑이 손 뺐다고 너무 당한다 뭐 그런 곳은 아닙니다, 지금. 중앙으로 그냥 나가기보다는 변을 막아가면서 실속 있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국현 8단 생각은 여기가 이제 두터워지는 것 자체가 한 수의 가치가 있다. 흑이 먼저 뭐 중앙 쪽으로 오더라도 나가면은 공격당할 돌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지금 흑의 다음 수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것은 이런데 이제 한 칸 뛰는 것인데 두텁긴 하지만 좀 발이 느리다고 볼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은 언제든지 사실 여길 붙이면은
이곳으로 넣는다면 여기 넣는 것까지가 선수가 되고 여기로 넣으면은 나중에 바깥쪽으로 넣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붙여서 두는 것이 괜찮고요. 네. 일단 뭐 중앙 쪽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는 장면입니다. 역시 발 빠르게 지금 두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뭐 이런 데를 젖혀봤자 점점 더 좀 어떻게 보면 더 두텁게 해준다고 할까요? 어차피 좀 약점이 남아있거든요. 이럴 때는 젖혀서 두는 행마보다는 반대쪽으로 젖힌다면 흙도 젖혀서 네. 이거는 여기 돌이 잡힙니다. 그냥 지금 어느 한쪽을 정해서 늘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죠. 안쪽으로 젖혀서 단수를 치고 나서 손을 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선택을 했을 텐데요. 네. 건드려주는 것이 득이 없다고 보고 그냥 늘었습니다. 자, 이제는 돌들이 점점 중앙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국현 팔단이 잘 두는 스타일의 바둑이에요. 그러니까 좀 서로 어디를 어떻게 좀 판을 운영해야 될지 애매한 중앙지향적인 바둑. 안국현 팔단은 중앙 쪽에서 전투가 펼쳐지면 힘을 좀 많이 내는 스타일입니다. 반대로 커제 구단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이 잘 두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접해봤던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흔들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바둑이 대국자도 그렇지만 보고 있는 입장에서도 다음 수를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어디 귀, 변 이런 식으로 딱딱 정리되면서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앙전, 공중전으로 한 수씩 두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음 수 예측하기도 좀 어렵고 근데 그만큼 또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재미도 있습니다. 일단 커제 구단은 중앙 쪽을 먼저 한 칸 뛰면서 자세를 잡고 있고 안국현 팔단도 당연히 중앙 쪽을 나와야 됩니다. 막히면 만약에 안 되죠. 그렇죠. 이런데 한번 둬서 산을 살 수는 있죠. 뭐 살 수는 있겠지만 막히게 된다면 모양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뭐 두 칸 정도 뛴다든지 아니면 이런데 뭐 어깨를 짚고 늘어서 자세를 잡으면서 좀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흙이 한 칸이 아닌 좀 더 덮어 씌울 수는 없었을까요? 날일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로 둬봤자 이렇게 어깨 짚어서 나오면은 어차피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날일자 행마 같은 경우가 이제 양날의 검인 게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만큼 항상 날일자는 건너붙인다는 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백의 모양이 결정이 좀 두텁게 되고 난 이후에는 흙이 괜히 약점만 좀 남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에 이 날일자 붙임은 흙이 여기가 뭐 언제든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당장은 뭐 노려볼 수가 없습니다. 초반은 서로가 뭐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어려운 장면인데요. 커제 구단 그리고 안국현 팔단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우변에서 돌들이 부딪히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결승은 3번기로 치러지고요. 오늘은 첫날 1국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백이 마지막 수로 우변에 다시 한번 어깨를 짚은 장면. 네, 안국현 팔단이 그냥 이제 중앙 쪽으로 나가는 것은 좋지만 아마도 이런 게 싫었을 것 같아요. 흙이 우변 쪽으로 자세를 조금 잡으면서 약점을 노렸을 때 이런 거 해주기는 너무 좀 기미 세고 안 하자니 좀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지금처럼 어깨를 짚어서 안형을 좀 만들면서 중앙을 나가겠다. 네. 이런 뜻이죠, 지금. 근데 저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수를 두는 데까지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려스러운 점도 있는 것이 우하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우아가 네. 물론 흙이 좀 많이 투자가 된 곳이긴 하지만 저곳을 정말 뭐
완벽한 집으로 만들어주는 수법이잖아요. 이 수 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안국현 8단이 꽤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흑이 밀어 올리는 순간 우화는 흑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한 칸이 아닌 느는 한 수인가요? 뭐 아니요. 꼭 어떤 게 이렇게 정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느는 게 괜찮아 보여요. 왜냐면 밀어갈 때 한 칸 뛰는 자세가 괜찮거든요. 이 자세가 괜찮아갖고 한 칸을 뛸 때 이제 늘면은 이러고 있는다고 보면은 이게 백이 약간은 늘고 밀 때 그냥 늘어준 자세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한 칸 뛰고 늘고 나면은 좀 받기도 안 받기도 애매해져요. 그냥 그럴 바에는 여기 둔 다음에 밀면 한 칸 뛰고 날일자로 지키면 한 칸 뛰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는. 거제 구단이 보면은 지금 우상귀, 좌상귀, 우하귀 확실한 집들을 지금 가져가면서 대국을 하고 있고 한국현 8단 같은 경우는 좌하귀의 확실한 이 확정가와 아직 뭐 계산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이 좌변즉 전체적인 균형은 잘 맞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백은 중앙에 지워졌는데 우화기는 또 흑의 확정가로 내어줘서 실리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실리로 부족하죠. 부족하긴 한데 근데 이제 좌변이나 좌하변 그러니까 지금 이곳과 이런 곳이 뭐 몇 집이 될지 모르고 특히나 이 우변 쪽이 단단하게 지켜지면 이 중앙에 있는 돌이 어떤 경우에는 세력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곤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백의 뭐 행마나 이런 부분에서 이상해 보이는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정말 뭐 미세하게 그냥 흙이 진짜 반집이라도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전체적인 균형은 아주 잘 맞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밀어 올리면 백의 한 칸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또 밀지 않으면 눌리는 게 아플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흙은 뭔가 두긴 둬야 돼요. 네, 둬야 되고 지금 이곳을 밀었는데 아마 이제 안국현 8단이 자체로 여기 집훈수의 어깨를 집훈수의 의미가 좀 부분적으로 모양을 잡기 위해서 뒀기 때문에 저곳은 받아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받아주는 걸로 본다면 지금 민수는 백의 모양을 약간이라도 줄일 수 있는 수가 되겠고요. 네, 집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라는 뜻이고 네. 흙은 이곳에서 선수로 처리를 하고 아마 이제 큰 곳을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커제 구단 하면 이제 초, 중, 종 중에서는 초반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초반에 일단 밀리지 않고 시작을 한다면 출발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봐야죠. 네. 커제 구단은 물론 다 세지만 당연히 다 세지만 네. 초반이 가장 세고 중반이 그다음, 종반이 제일 아, 그나마 약합니다. 네. 종반 부분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은 가끔 믿기 힘들 정도로 약간 경솔한 그런 수가 가끔 나와요. 네, 뭐 너무 가끔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진짜 큰 약점이다. 그 부분을 노리고 둬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네.
지금 이곳을 선수를 했고 흑은 아마 뭐 날일자 정도 하고 백이 이제 탈출하면은 글쎄요 뭐 좌변 정도로 조금 삭감을 가는 것이 음,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우하의 집이 조금 아프긴 하지만 일단 백이 살아났기 때문에 나중에 중앙에서 흑돌의 공격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바둑이 이제 흑 입장에서 그런 착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내가 실리도 많고 흐름 자체가 너무 잘 풀리고 있다. 뭐 여기저기 좀 실리도 발빠르게 차지하고. 네. 근데 의외로 백이 그냥 조금 느린 듯하지만 흑마 자체가 뭐 이상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일단 보이는 집이 흑이 확실히 좀 더 있고 아주 많이 얇지도 않고요. 자, 그래도 백 상변의 약간의 모양 그리고 우변에도 살아가면서 덤 정도는 마련을 했고요. 지금 흑의 확정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아기 쪽이 약 30집, 10집이 좀 두터워요. 40집. 좌상기가 10집 좀 안 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50집 정도가 확정가가 나 있습니다. 백은 정말 이 15집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의 지워지지 않을 집이고요. 여기까지 20집은 확실히 강합니다. 네. 상변이 10집은 약하지만 대체적으로 셋 합치면은 한 30집 가까이는 나요. 그렇게 보면은 좌변에서 한 15집 나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흑이 뭐 확정가는 많지만 백이 뭐 집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발전 가능성은 백은 좌하변과 좌중앙 이곳, 흑의 발전 가능성은 하변 네. 이 정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제 구단이 또 한 번 굉장히 실리로 민감한 수를 지금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길 뒀다는 것은 이제 받아주면은 이제 하나 더 밀고 들어가서 받아주면 손을 빼겠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아까 전에는 백이 이렇게 막아서 두면은 흑이 이교환을 하고 네, 이교환을 하고요. 여길 이제 젖히고 이어서 끊는 거를 엿보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백돌들이 네. 오니까 끊어봤자 별로 좀 싸움이 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선수로 실리를 더 이득을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백도 저기를 뭐 고분고분 받아주고 싶은 곳은 아니고요. 민순간 어차피 상변의 집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런 자리도 굉장히 사실 좋은 자리예요. 여기를 이렇게 중앙으로 2칸 정도 띄어서 모양을 키우면서 중앙 쪽을 은근히 신경 쓰이게 하는 흑의 입장에선 반대로 뭐 이런 자리도 되게 좋은 자리 중 하나입니다. 삭감을 위에서 이렇게 눌러가는 삭감을 하면서 중앙 쪽에 혹시 모를 엷어질 수 있는 거에 도움을 주는 이쪽 근방 뭐 여기가 정수일지 이곳이 정수일지 어디가 정수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방면에 두는 것도 꽤 가치가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둑에서 큰 곳이라면은 흑이 둔 다음에 하변 쪽 날일자 정도로 모양을 키우는 거고
백은 사실 여기를 붙이거나 이런 데 두는 수가 있긴 한데 그냥 집을 깬다라는 의미에서는 뭐 가깝게 다가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저곳을 이제 커제 구단은 선수를 하고 싶다. 이런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좌변 또는 하변이 남아 있어서 좁은 곳을 선택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저 수가 뭐 이 상황에서 정수다 이렇게 딱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대국 심리로 봤을 때는 너무 이제 눈에 보이는 하변과 좌중앙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하게 어디가 정수인지도 조금 둔다고 하더라도 어디가 정수인지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런 데를 선택하기보다는 정말 확실한 확정가가 되는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집으로 몇 집짜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곳을 두자. 이게 지금 커제 구단의 작전이죠. 확실히 이런 결정이 빠릅니다. 중국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둡니다. 뭐 요즘 초일류들의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커제 구단은 그 와중에서도 정말 대표적으로 빠르게 두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안국현 8단이 깊숙이 이제 다가왔고 안국현 8단도 좌중앙 쪽을 두는 것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집이 되는 네. 그런 곳을 뒀습니다. 서로 좌변 쪽은 먼저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하변은 협공당해도 크게 몰리진 않을까요? 일단 딱 하변만 타개를 하면 되잖아요. 백의 우변 같은 경우는 워낙 단단하게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뭐 크게 공격당할 돌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가깝게 다가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나래자 같은 거 했을 때 흙이 뭐 받자니 너무 이렇게 당하는 느낌이고 안 받자니 또 이런데 이제 젖히고 치중 들어가서 더 이렇게 집을 지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수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제 구단 안국현 8단이 거기를 받지 않아서 화가 난 것인지 계속해서 그쪽에 조금 뭐 집착하는 듯한 집요하게 되네요. 네, 수를 두고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 돌이 조금 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뭔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이기는 한데요. 근데 글쎄요. 저는 여전히 흙은 뭐 이곳이나 이런 곳으로 이 좌변 쪽 모양을 좀 견제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상변은 뭐 그렇게 백이 뭐 위험한 돌은 아니에요. 일단은 받아줘야겠지만 막 신경 쓰이는 돌은 아닙니다. 네, 선수예요. 그곳은. 이곳에 이제 나가는 수가 있죠. 끊으면은 단수 쳐서 잡히고 이곳을 뭐 넘어간다고 해도 찝어서 이 두 점을 잡을 수도 있고 뭐 젖혀서 뭐 귀를 잡을 수도 있고 흙이 네. 끊어서 두면은 순간 이거는 후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손을 뺄 때 여기 단수 치는 게 워낙 강력합니다. 따내고 늘게 되면은 차단이 안 돼요.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뒤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또 받아야 되네요. 살 수는 있지만 네. 너무 많이 당합니다. 이거는 흙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은 그냥 후수로 받아줘야 됩니다. 저곳은 원래 백이 이곳 붙일 때부터 어떻게 보면 백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이 막는 게 선수가 됐었다면 상변 손을 빼도 되겠네요. 지금 뭐 손을 빼더라도 네. 저 백돌이 뭐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돌이 직접적으로 엉켜서 부딪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다음 한 수 한 수가 어려워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수익기로 이렇게 한 수 한 수를 두기보다는 약간은 좀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판에 다가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다음 수 찾기가 어렵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수가 약간 찬성하기 쉽지 않은 게, 그러니까 100이 여길 든다고 해도 어차피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집으로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니에요. 100이 딱히 그렇게 두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물론 둘 자리가 좀 없어진다 싶으면 두겠지만 막 두고 싶은 곳이 아닌데, 오히려 이 단수와 여기의 교환은 괜히 이 흙이 괜히 조금 약화가 됐네요. 네, 신경 쓰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쪽 부분에 뭐 계속해서 좀 집착하는 이건 수를 두고 있어요. 기세 싸움도 좀 보이네요. 근데 저곳은 커제 구단의 선택이 네. 그렇게 뭐 찬성하고 싶은 곳은 아닙니다. 좀 너무 좁은 곳을, 집이 안 되는 곳을 나오고 있고, 저곳을 나오면서 백도를 이렇게 가른다고 해봤자 오히려 집으로만 보면 이 날일자를 선수로 당해서 손해를 봤거든요.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백이 뭐 중앙 쪽을 이런 데를 둔다든지 하면은 글쎄요. 여기를 그래도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를 내밀고 있으면 중앙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봤을까요? 도움은 되죠. 당연히 네. 뭐 나와 있으니까 많은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판이 넓게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나오기는 조금 좁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이는 장면입니다. 네, 한 점을 이었습니다. 바로 교환을 하려고 하네요. 백 입장에서는 뭐 지금 두는 것 이상 교환을 이득을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곳은 아낌없이 빠르게 좀 결정을 지어놓는 것이 괜찮죠. 그렇습니다. 중앙에 흑돌이 더 온다면 확실한 선수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덜 있을 때 정리를 해두려고 하고 있고요. 안국현 팔단이 그렇게 크게 긴장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첫 세계대회 결승이기 때문에 조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네. 자신의 바둑을 잘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에요. 그래도 작년에 이제 삼성화재배 4강전 뒀던 거 생각해보면 긴장을 좀 하는 것 같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승전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작년에 4강전 경험했고 올해 4강전에서 멋지게 역전승 거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층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하는 걸로만 봐서도 물론 속으로는 너무나도 우승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네.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태연하게 뭐 크게 욕심이 나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가 워낙 강자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부담감 없이 네. 도전하는 입장으로 둘 수 있지 않을까. 두 선수 중에 더 부담이 되는 쪽은 사실은 커제라고 봐야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커제와 안국현 이 매치는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커제가 유리하겠네라고 생각하는 매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강국현 팔단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할 수 있지만 커제 구단은 어떻게 보면 이기면 본전인 뭐 그런 지금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지금까지 커제 구단이 보여준 성적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네. 커제 구단은 삼성화재배 그리고 몽베카배로 15년도에 세계대회 첫 우승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16년, 17년 이제 마지막 세계대회 우승이 시나오배였는데 어쨌든 매년 세계대회 우승컵을 가져갔고 네. 18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한번 준우승 하다 보면은 계속 좀 준우승 징크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생기기 마련인데 네. 커제 구단이 지금 공교롭게도 이 삼성화재배 결승전 두기 전에 두 개의 시합에서
준우승도 워낙 좋은 성적이긴 하지만 네. 준우승을 2번 연속하고 지금 왔어요. 따끈따끈하게. 그 징크스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자리예요. 정말 초반부터 사실 진짜 극초반부터 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칸으로 이제 양쪽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몇 번이나 이곳의 행마는 아무리 커제가 두었다고 해도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은 한 번 밀고 밀었어요. 한 번, 단수 2번, 뛰는 것까지. 지금 2번 이상의 수를 지금 투자를 했는데 흙이 집이 많이 늘어난 것이 없고 백이 이곳과 여기 어떻게 보면 크게 생각됐던 두 곳을 흙이 상변이라는 곳 한 곳 두는 동안 양쪽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수수는 백이 활발해 보입니다. 그리고 백이 확정가가 그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대국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상변까지 포함해서 큰 곳이 3군데가 남아있다고 본다면 먼저 둔 흙이 2군데를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백은 큰 곳을 오히려 반대로 2군데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커제 구단이 처음에 여길 밀고 미는 것까지는 사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특히나 뭐 대국 심리까지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집으로 딱 보이는 자리니까 이해가 되는데 여기 단수 친 것은 이거는 확실히 실수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까진 몰라도 여길 두고 나면은 하변과 자변은 맛보기로 봤어야 좀 정상적이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하변을 차단하면서 공격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한국현 8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결승에 올라왔기 때문에 뭐 우승을 하던 준우승을 하던 일단 내년 이 삼성화재배는 원래 무조건 시드잖아요. 시드고 그리고 선수들이 사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면은 차라리 군 입대를 1년 연기할까? 뭐 1년만 더 연기할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너무 늦추고 싶죠. 네, 근데 의외로 안국현 8단은 그냥 마음을 확실히 정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오던 내년에 입대를 하겠다. 물론 뭐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뭐 생각이 확고한 것 같았습니다. 네. 백은 역시 지금 한 칸 뛰어나가는 것이 무난한 착점이고요. 흙이 발빠르게 두긴 했지만 백도 뭐 느릿느릿해도 어느 정도 집을 차지하는 수들을 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의 균형 아주 잘 맞아 있고 당연히 바둑은 만만치 않지만 안국현 8단이 커제 구단의 그 장점으로 꼽히는 초반 부분을 거의 5대5로 지금 중반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잘 짰다. 초반 포석을 잘 넘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제 구단이 이제 하변 쪽 돌을 공격하자고 하고 있는데요. 거제 구단도 지금 판을 뭐 하변 공격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서 풀어나가야 될지 굉장히 지금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장면이고 지금 흙이 이곳을 이제 들여다보고 뛰어서 공격할 수도 있었는데 아마도 이 교환을 하면은 백이 이쪽 부분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교환이 득이에요. 하지만 여기 붙였을 때 이 교환이 없으면은 흙이 이렇게 늘어서 모양을 백을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여기 교환이 있으면 붙였을 때 이렇게 두면 또 여길 붙여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붙임 당하는 게 싫어서 그것을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대신 또 백이 이쪽으로 붙이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나가는 데에는 어렵지가 않겠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길 젖히면 늘고 치받을 때 있거나 아니면 막는 이런 수를 두는데 지금 백이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아마도 안국형 팔단은 뭔가 다른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늘어서 둬도 대마 자체는 전혀 뭐 공격당하거나 그럴 똘이 아닌데 흑도 굉장히 편안하게 자세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를 늘어서 네. 둔다면은 치받는 것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 됩니다. 이 모양은. 날일자가 사실상 선수이기 때문에 뭐 거의 살아 있어요. 흑이 젖혔을 때 어떤 수순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흑은 일단 백이 그냥 가만히 늘어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할 텐데 그래도 흑의 행마도 늘어서 두는 것은 모양 자체가 왜 다가섰나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강하게 젖힌 것이고 백도 그러니까 지금 장면에서 서로가 좀 물러나기가 어려운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끊는 수는 시간을 필요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바둑이 뭐 초반이 지났고 중반 이렇게 두고 있어서 꽤 많이 진행되었다라고 느껴져도 사실 수순 자체는 그렇게 지금 길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팔단이 아직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쓸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장면이고요. 커제 구단이야 뭐 거의 끝날 때까지 시간은 남아 있을 겁니다. 워낙 제한 시간을 남겨놓고 대국이 끝난 경우가 많아서요. 끊어갑니다. 네, 지금 백도 이런 네. 식으로 끊어서 두는 것이 굉장히 강력할 것 같고 보통 이 끊어서 두는 것이 이제 단수 치고 있고 뭐 이런 거 이제 뚫리는 것 때문에 당연히 안 좋지만 지금은 오히려 여기에 실리를 좀 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갈 때 나중에 이제 밀고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이러고 이제 중앙 쪽 탈출하면은 백도 실리를 좀 차지한 상황에서 뭐 누가 누굴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전투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진행 자체는 여기 밀어서 나중에 지우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흑도 실리로도 부담이 되고요. 지금 이 끊는 한 수, 101점을 흑이 소화하기가 좀 어렵나 보죠. 잡으려면 잡을 수는 있어요. 여기를 이제 두 개를 선수를 하고 단수 치고 막으면 잡을 수는 있는데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워낙 좋은 수가 있습니다. 들여다봐서 여길 두면은 변을 막기 전에요. 네, 뚫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곳을. 이 진행은 흑이 얻어가는 것이 있긴 하지만 백도 얻어가는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흑 쪽에서 좀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흑이 뭐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버리기에는 만약 이렇게 진행되는 게 뭐 최선이라고 한다면은 흑이 이 다가서는 것부터 뭔가 다른 작전으로 뒀어야 돼요. 공격이 전혀 안 되고 백만 깔끔하게 집을 가져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 붙여서 끊는 수가 강력하다면 다가선 것은 모르겠지만 여기 한 칸 뛴 걸로는 그냥 차라리 이런데 이제 막아서 흑돌 정리하는 것보다 못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국현 팔단이 네. 굉장히 지금 하변에서 좋은 그런 반격을 했고 커제 구단이 어떤 수를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한 장면입니다. 거제 구단이 허를 찔렸을까요? 안국현 팔단이 좋은 수를 보여줬습니다. 하변에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하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다 백이 괜찮았던 그림이 나왔었는데요. 흑의 선택이 어려워요, 지금. 네. 네, 지금 하변 진행 말고도 역시 이 모든 뭔가 흑이 포석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백이 편해 보이거든요.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상변 쪽에서의 느린 행마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흑이 머리를 내밀어서 돌파한 모습이 좋아 보이지만 좀 전체를 잘 살펴보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거제 구단이 하변에서는 끊기고 나서 생각을 꽤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히 아무리 빠르게 두는 커제라고 해도 네. 그렇다고 그냥 승부처에서까지 빠르게 둘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커제 구단이 빠르게 둘 수 있는 이유는 초반 감각이 좋고 초반 연구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초반이 잘 풀리기 때문에 좀 시간이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중후반에 결정을 좀 빨리빨리 하면서 상대를 시간적으로 압박하는 거. 네. 이게 이제 커제 구단이 잘 두는 패턴인데 이런 장면은 뭐 바둑 자체가 지금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서로 돌이 끊기고 알 수 없는 전투이기 때문에 아무리 커제 구단이라고 해도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이 전투는 오히려 안국현 팔단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흑이 잡을 수는 있지만 어느 것 하나 그냥 만족스러운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를 단수 쳤으니까 이어야 되는데 이 두 점을 잡아도 들여다봐서 이 한 점이 차단되면 만족스럽지 못하고 네. 여길 차단해서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도 탈출하고 나면은 부담이 되거든요. 안국현 팔단의 하변 이 붙이고 끊는 진행이 굉장히 지금 좋은 것 같고 흑이 이 한 칸 뛴 것은 첫 번째 일감이긴 하지만 지금 안국현 팔단의 이 수순을 보고 나니 이거보다는 그냥 차라리 이런 곳을 막아서 두는 것이 나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장면입니다. 네, 안국현 팔단 초반부터 돌이 약간은 몰리면서 좀 묵묵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럼 상변도 그렇고 하변도 약간 다음 수가 이제 일감으로 선택되는 그런 곳을 커제 구단이 많이 착수했네요. 네. 그러니까 커제 구단이 둔 수들은 다 그냥 일감적으로 네. 뭐 그렇게 큰 실수가 아닌 수들을 두고 있는데 뭔가 좀 파고 들어봤을 때 아 이거는 조금 지금 바둑에서는 어울리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수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안국현 팔단 좀 느린 듯 하지만 그래도 요소를 두면서 판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뚫지 못하고 하변 백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하변 백을 잡을 수는 있지만 중앙 쪽을 뚫렸을 때 과연 커제 구단이 어떻게 지금 두려고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여기가 나와서 끊고 뭐 이런 데를 중앙 쪽에서 막아서 전투를 하자니 흑이 지금 못 살아요, 이 돌이. 수상전도 부족하겠고요. 그렇죠. 백이 수가 워낙 많기 네. 때문에 수상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 쪽에서 두는 것이 지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안국현 팔단 네. 굉장히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둑도 좋고 안국현 팔단이 잘 두는 스타일의 바둑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두텁게 둔 다음에 힘을 내는 안국현 팔단의 스타일입니다. 그 들여다보는 수에서 흑의 손길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거라면 커제 구단이 끊는 수를 간과했을까요? 아니면 들여다보는 걸 못 끊는 봤을까요? 수를 순간적으로 깊게 생각 안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붙이고 끊는 것이 사실은 일감은 아니거든요. 일감은 아니기 때문에 커제 구단은 당연히 나도 벌리면서 상대의 돌을 이제 협공하는 곳 뛰니까 또 뛰어나가면서 나의 돌에게도 도움을 주면서 압박하는 거. 그러니까 흑의 수들은 당연히 그냥 일감적으로 그냥 이런 정도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는 수인데 안국현 팔단의 이 일감에서 약간 벗어나는 이 붙이고 끊어가는 수가 지금 이 장면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들여다볼 때 짜릿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커제 구단도 다른 선택이 없고요. 네. 뭐 바꿔치기 식으로 들여다보고 여기 뚫고 뭐 지키고 여기서가 좀 흑이 김이 새는 게 받는 게 정수예요. 여기를 안 받으면은 계속해서 뚫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백이 여기 딱 들여다보고 이 진행이 굉장히 좋습니다. 뚫어서 가는 게. 보통은 이렇게 돌을 버릴 때에는 세 점 옆에 있기만 하더라도 좀 조여붙인다는 의미에서 괜찮은데 양쪽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더없이 좋네요. 네. 근데 지금 네.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네. 원래대로라면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기분 좋게 하잖아요. 네. 이러고 끊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단수 교환이 어마어마한 악수로 변합니다. 이 단수가 없어야 가만히 늘어서 흑이 붙일 때 끼울 수가 있어서 이 대마가 잡혀져 있는데 네. 그냥 기분 내느라고 여기까지 해놔버리면은 지킬 때 흑이 그냥 쉽게 살 수가 있거든요. 보통이라면은 아주 그냥 끝까지 기분을 내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대악수가 됩니다. 네. 네, 한 점을 내어줄 순 없으니까요. 이었습니다. 안국현 팔단이 이제 바둑이 만약에 좋아지게 되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물론 뭐 해설하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겠지만 커제 구단이 저는 이제 커제 구단 바둑 중계를 많이 해봤잖아요. 네. 실제로 대국하는 것도 봤고 중계 화면도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사실 그 대국 매너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둑이 불리해졌을 때 되게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그러니까 물론 많은 기사들이 그러죠. 자기 머리를 이렇게 막 두들기면서 자책하면서 두긴 하는데 굉장히 상대를 조금 거슬리게 할 정도로 바둑판 앞에서 나와서 그리고 거의 뭐 돌을 이렇게 집어 던지듯이 이렇게 착점을 하면서 근데 그런 착점이 의외로 굉장히 껄끄러운 한수만 삐끗 잘못 받아도 바로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수들을 굉장히 잘 둬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세계 랭킹이 이렇게 높은 거고. 근데 뭐 이게 가장 껄끄러운 수 중 하나인데 마치 뭐 거의 절망적인 것처럼 작수를 네. 해서 하나의 퍼포먼스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뭐 그냥 나는 그냥 이미 포기를 했고 너가 그냥 한두 수만 그냥 받으면 난 던질 거야라는 듯한 그런 분위기랑 인상을 확 심어주고 막상 거기서 한두 수 약간 삐끗 잘못 받으면 바로 역전이 될 수 있거든요. 무섭네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초일류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스킬이긴 한데 네. 유독 좀 그런 액션이 심한 편입니다. 거제가. 백이 노선을 달리했습니다. 안국현 팔단이 사실 네. 그냥 지금 차단만 하더라도 괜찮은데 글쎄요 좀 다른 판단을 한 것 같네요. 중앙보다는 흙집을 깨는 쪽으로 실리에 좀 더 민감했을까요? 지금 뭐 이수 같은 경우는 뭐 바다만 준다면 그때 뚫어 가더라도
여길 나와서 끊을 때 이 교환 자체가 있는 게 일단 대득이긴 하거든요. 네. 훨씬 득이긴 하는데 흑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냥 백이 뚫어도 기분 나쁠 판에 여기까지 뒀는데 받아줄 리는 없거든요. 새로운 변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안국현 팔단은 두텁게 정리하는 것보다 지금 우하 쪽에 있는 흑의 모양을 지우는 쪽으로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하변을 뚫는 건 기분은 좋지만 또 집으로 확실하지 않다고 봤을까요? 글쎄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최소한. 하변을 뚫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 흑의 모양을 지우는 것이 좀 더 후반전을 두기가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변화가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흑이 하변을 뚫었고 네. 이렇게 여기- 된 이상 또 여기서 그냥 네. 이곳을 따낼 거예요. 물론 여기를 이어도 수가 나는 건 아니지만 이곳이 이제 백이 선수이기 때문에 수가 늘거든요, 한 수가. 이러고 딱 차단하면은 나와서 뭐 끊는다든지 수를 둘 수가 없어요. 여기 수상전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요. 네, 백이 이렇게 이어져 네. 있다라고 보면은 백돌이 너무 다 두텁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흑은 지금 진행되는 수순은 끼워서 이으면 여기를 지금 따내고 여기 따내야 되는 이유는 역시 이곳을 차단당했을 때 중앙 쪽을 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변을 따내게 됐을 경우에는 백은 이제 이곳은 포기해야 됩니다. 네. 아쉽지만. 여기 이제 단수를 쳐서 이 한 점을 살아가면서 이 우하 쪽. 어떻게 또 바둑에 주다 보니까 확정가라고 생각했던 이곳을 또 지우긴 했네요. 아, 그렇네요. 뚫고 들어왔습니다. 우하를 30 정도, 30집 정도로 봐주셨는데요. 깨진 대신 하변에서 또 거의 그만큼 얻은 것 같죠? 그래도 좀 줄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네. 뭐 엄청 준 건 아닌데. 요즘은 뭐 이렇게 바둑 TV도 그렇고 보통 중계를 이렇게 보시는 아마추어 바둑 팬 분들도 뭐 기계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하나씩 깔아놓고 선수들이 두는 걸 실시간으로 여기 뒀을 때는 지금 뭐 몇 프로 누가 좋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시거든요. 보시는 것을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바둑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아마추어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런 이야기 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막 프로들끼리 두는데 뭐 88대 2였는데 그것도 뭐 역전을 당했다. 뭐 되게 뭐 후반을 엉터리처럼 둬서 뭐 역전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한 8대 2 스코어까지 간다고 해도 실제로 뭐 집으로 환산하면 차이가 별로 안 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종반 정도의, 그러니까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나 정도 이제 알고 보시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바둑TV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또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뭐 프로기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중반에서 종반 넘어갈 때, 종반에서 끝내기 단계 때 7대 3이면 한 집 반에서 두 집 반 사이 차이예요. 그거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기사들이 이제 초읽기 상황에서 한 번만 삐끗해도 당연히 금방이죠. 역전당할 수 있는. 네. 그러면 일단 그건 맞는 건가요? 이 스코어가 집 차이로 바로 직결이 되는 건 맞는 건가요?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도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좀 터무니없는 사활 같은 걸 착각할 때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딜 두면 수가 나는데 그걸 전혀 못 보고 그냥 집으로 보고 있을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오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국현 8단이 4강전에서 탕웨이싱 구단에게 역전승했던 거는
인공지능의 그런 것 전혀 다 신경 안 쓰고 그냥 보더라도 사실 저도 그 바둑 보면서 그냥 졌다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냥 삼국 중계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네. 이국은 초반에서 중반 넘어갈 때 너무 망해서 그때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탕웨이싱이 초반에 너무 잘 되니까 정신을 못 차린다. 네, 그러니까 뭐 적당히 잘 돼야 되는데 네. 너무 잘 돼서 뭐 오히려 뭐 어딜 둬야 될지 모르다가 역전 당했거든요.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어쨌든 만약에 이제 본인의 컴퓨터에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믿을 만한 인공지능이 하나씩 깔려 있으면 그 매번 본인의 바둑 또는 기사들의 바둑을 이제 눌러보는 데 맞들려서 좀 중독처럼 계속 누를 것 같아요. 네, 중독성이 굉장하더라고요. 지금 커제 구단이 네. 하변 쪽을 이제 빵따nem을 한 이후에 우하 쪽 이 부분으로 젖히면서 사실 여기가 백이 또 철벽이 되면 이 흑돌도 얇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곳을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집보다는 연결에 가까운 수입니다. 여기서 흑이 선택이 좀 애매할 거예요. 원래는 당연히 집으로 보면 뭐 생각도 할 것 없이 귀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호구를 쳤을 때 여기서가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아래쪽으로 받는 순간에 차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도를 공격했을 경우에 흑이 연결하기가 훨씬 더 어렵잖아요. 여기 네. 차단이 하나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곳을 단수 치자니 이거는 이제 귀도 큰데요. 귀가 이제 많이 지워지게 됩니다. 커제 구단 귀의 집보다는 그래도 중앙 쪽 차단이 남아있는 것은 너무 얇다라고 생각하고 두터운 쪽으로 선택을 지금 했고요. 귀를 포기한 만큼 정말 집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네. 오히려 확정 가면에서 백이 불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둑은 백의 페이스입니다. 안국현 8단이 지금 굉장히 잘 두고 있어요. 다만 이쪽으로 둔 것은 여기가 더 그냥 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값으로 좋다고 해도 앞으로의 수순이 편한 것과 앞으로의 수순이 굉장히 복잡한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를 뚫어놨더라면은 백이 좀 걱정거리가 없는 후반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흑이 실리를 포기한 만큼 이제는 백이 두텁다고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안국현 8단이 좀 낙관파예요. 실제 성격도 좀 낙천적이고 대국할 때 이제 끝나고 나서 복귀할 때 이야기를 들어봐도 바둑을 좀 편하게 보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지금 정도 상황이면은 뭐 많이는 아니어도 당연히 뭐 많이는 아니고요. 내가 좋다. 내가 두기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한 점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흑이 끊어도 별건 없는 건가요? 네, 이곳은 끊어도 굉장히 별게 없어요. 끊으려면 끊을 수는 있고 끊어서 차단은 됩니다. 하지만 백이 호구로 귀를 지키는 게 선수예요. 여기가 선수가 안 되면 흑이 강력한데 이곳이 선수가 됩니다. 안 두면 단수 치고 여길 둬서 오히려 흑이 잡혀요. 네. 그러니까 이곳을 선수하면 흑이 받아줘야 될 때 이러고 백이 먼저 중앙을 탈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집으로 오히려 이렇게 두는 게 손해입니다. 그냥 공백 끊는 거네요. 네, 차라리 귀로 단수 치는 게 득이에요. 집으로.
거제 구단이 하변 쪽 전투에서는 뭔가 공격을 취하려다가 백의 멋진 반격에 지금 실리로 손해를 봤는데 거제 구단이 이제 판을 좀 흔들어 가야 되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우하는 끊어도 공격이 어렵다면 이제 빈 곳은 유일하게 좌변 쪽입니다. 네, 좌변 쪽 이제 흑은 뭐 이곳을 움직이던 여기를 들어가던 뭔가 좀 승부수를 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흑의 집이 이렇게 놓고 보니까 굉장히 줄었죠. 원래 우하 쪽이 40집 정도가 확정가라고 봤던 곳인데 원래 둘, 넷, 여섯, 15집, 한 24, 5, 그러니까 5집 이상 줄고 100이 좀 늘었기 때문에 한 거의 10집 정도가 지금 하변에서 100이 실리로 이득을 봤습니다. 네. 거제 구단이 지금 좌변을 한 칸을 띄었어요. 저수는 확실히 불리함을 의식한 수법입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런 데를 이제 정리하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행마하는 게 보통이에요. 보통인데 여기로 둔 것은 백이 호구를 치고 단수를 치면 무조건 패로 뭔가 버티고 여기에 돌이 있었을 때는 이런 곳에 들어갈 때 이제 붙이는 것이나 이런 거 들여다보는 게 확실하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좌상 쪽을 들어갈 때 유리하다 그런 것입니다. 불리하기 때문에 두는 네. 수법이에요. 만만치 않거나 유리하면은 뭐 절대 나오지 않는 그런 발상입니다. 백도 호구를 친 걸로 봐서는 패를 피하지 않네요. 당장은 네. 백도 뭐 바로 내 돌이 어디가 잡히거나 하는 패는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과연 커제 구단이 무슨 패감을 좀 사용하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 바둑으로 봤을 때 딱히 흑이 뭐 그렇다고 패감이 엄청 많은 바둑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뭐 패감 공장이다. 그런 곳은 사실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과연 뭐 패감이 어디가 있길래 이렇게 두는 거냐. 패를 통해서, 패감 쓰는 걸 통해서 판을 정리를 해보자. 한국형 팔단의 작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늦추지 않습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이 좌변 쪽에 백이 한 칸 띄어져 있는 곳이요. 네, 거기서 한 눈목자 정도로 둬서 이곳이요. 네, 문단속하고 싶거든요. 워낙 좋은 자리죠. 지금 뭐 많이 좋다면은 당연히 여기까지 둬서 둘 텐데, 이제 만약에 이런 거 패를 안 한 상황에서 그런 거 두면은, 이제 뭐 이런 거를 이제 당하겠죠. 지켜두면 또 그렇게 흑이 아끼지 않고 하겠네요. 네, 이런데 젖혀이으면 네. 또 귀가 맛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받아줘야 될 테고, 이러면은 순식간에 생각지도 안 했던 흑집이 좀 늘면서 백이 끝내기를 당하기 때문에 백이 바둑이 좋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백이 지금 바둑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백의 돌들은 완벽한 반면에 흑의 중앙 쪽, 이 돌이 사실 뭐 백이 바로 잡으러 간다고 잡히는 돌은 아니지만 신경이 쓰이는 만큼 좋은 거거든요. 백은 이런 부분을 좀 압박할 생각을 하면서 판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여기서 당장 첫 번째 그 팩감의 시작조차 어디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무턱대고 손에 팩감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한국형 팔단이 지금 패를 걸어간 작전이 괜찮아 보이는 게
여길 따냈다고 해서 백이 손을 빼고 다른 데를 둔다고 바로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큰일이 나려면 여기까지 이제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흙이 변화를 꾀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흙도 어렵죠.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아, 흙도요? 네, 근데 백이 흙이 해소하는 모양이 빵 따냄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백은 지금 만약에 네. 해소하려면 그냥 단수 치고 여기 이으면은 아, 흙이, 잡히나요? 네, 흙이 자체로 잡힙니다. 지금은. 끊어서 잡아도 여기로 두면 잡혀 있고 네. 물론 여기에 또 뭐 흙돌이 거짓말처럼 있다면은 여기 선수하고 두면 살긴 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잡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바둑 자체가 백이 확정가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둬서 못 잡고 그냥 이어서 정리한다고만 해도 백이 괜찮습니다. 흙이 그냥 어설픈 데 두면은. 그렇군요. 무턱대고 패를 걸진 않았을 텐데요. 커제 구단은 먼저 우변부터 물어봅니다. 저곳은 백이 참 받기 애매하게 지금 뒀어요. 그러니까 받기가 애매하다는 게 물론 뭐 여기로 봤던 수는 나지 않는데 계속해서 팩감이 이 사활을 좀 압박하는 팩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사실 안 받아도 별거 없어요. 여기가 어차피 집이 5집 정도 봤던 곳인데 그거 지어져 봤자 5집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길 나가서 흙의 돌들이 엷어진다? 지금 팩감이 아니라 그냥 여기와 이곳에 교환이 되면은 흙이 엄청 이상한 겁니다. 백이 갇혀 있다면야 모양을 찌르는 급소가 되겠지만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흙이 들어간 곳 102점은 괜찮은 건가요? 이곳이요? 그 위쪽이요. 여기요? 네. 아, 여기는 괜찮아요. 뭐 이렇게 붙인다고 하더라도 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흙은 다음에 둔 다음에 이곳 찌르는 정도고 백은 언제든지 이곳이 선수고 사실 뭐 선수할 이유도 없고요. 여기나 뭐 이런 데 지켜주면은 그러니까 흙이 들어와서 흙이 얻어간 거는 백 집을 지으면서 이곳에 조금 집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만큼 엷어졌죠. 거제구단은 여기 이 패가 들어가는 것이 겁나지 않느냐. 물러나라. 네, 백이 이거 물러날 생각이면 원래 여기를 두지도 않았고요. 네. 네, 물러나서도 안 됩니다. 지금 거제구단이 판을 불리한 입장에서 흔들어가는 상황이고 안국현 팔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 두텁게 잘 좀 지켜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둑에서 가장 어렵다는 패싸움이 나왔습니다. 과연 커제 구단이 이 패싸움으로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을까요? 삼성화재배 결승 1국 보내드리고 있습니다.